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20번째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홀슈타인 킬, 현재 리그 17위 팀으로서 강등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하필 세계 최강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김민재는 역시나 콤파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리그는 전 경기 출전이고 모든 경기를 포함해도 한 경기 휴식하고 전 경기 출전인 상황입니다. 혹사 논란이라고 일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혹사가 아닌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를 치르고 나면 일주일 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숨을 덜 수 있었습니다. 리그는 2위 레버쿠젠과 승점 6점 차까지 벌려놓으면서 우승이 유력해진 상황. 김민재는 나폴리와 뮌헨에서 주전으로 대활약하면서 새 시즌에 2번을 리그 우승하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정말 전무후무한 한국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뮌헨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노이어 골키퍼,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이루, 키미, 파블로비치, 무시알라, 올리세, 코망, 케인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케인을 잊을 뻔했네요. 올 시즌은 손흥민의 절친 케인이 축구 인생 최초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홀슈타인 킬은 최근 5경기에서 그래도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살아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수들은 김민재만큼 빠른 발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뮌헨은 라인을 올리고 홀슈타인 킬은 역습을 노리는 만큼 단 한 번의 위기라도 김민재가 잘 막아줘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8만여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행복한 축구를 하고 있는 김민재.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4분에 뮌헨의 공격수 올리세가 부상을 당하면서 콤파니 감독을 근심케 했는데 다행히 회복되면서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뮌헨은 전반 11분에 킬패스 한 방으로 뮌헨 오른쪽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오히려 먼저 실점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18분 뮌헨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토트넘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6연속 원터치 패스가 이어지면서 홀슈타인 킬의 수비를 멘붕으로 만들었고 올리세 컵백에 무시알라가 선제골을 폭발시켰습니다. 무시알라는 21살 미드필더인데도 벌써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경험하게 되네요. 실제로 뮌헨은 무시알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뮌헨의 모든 경기에서 빼박 주전들이 있습니다. 노이어, 키미, 무시알라, 케인, 그리고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위험을 아시겠죠? 17위 팀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예측일 수 있지만 뮌헨이 실점을 할 위기가 있었는데 그 순간 김민재가 팀을 구해내버린 슈퍼 세이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뮌헨의 공격 상황에서 압박에 볼을 뺏겼고 홀슈타인 3명, 김민재, 우파메카노 2명으로 실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역습 자체가 매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이드 패스에 하필 헛발질까지 나오면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노이어와 1대1 상황이 되었는데 홀슈타인 선수의 슈팅에 노이어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실점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김민재가 나타나서 노이어가 왼쪽을 맡을 때 김민재가 오른쪽 방향을 맡으면서 골이나 다름없는 슛을 막아내버린 것입니다. 김민재는 곧바로 팬들 앞에서 포효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실시간 팬들도 와, 위치 선정 미쳤다, 진지하게 김민재보다 강한 센터백이 있나? 김민재가 한 골을 넣은 거나 다 마찬가지다. 노이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의 최애 선수다. 김민재는 슈퍼세이브 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수의 덩치가 압도적이었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100% 커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 일은 없었습니다. 역습을 많이 허용했던 것도 아니고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거의 센터백 없는 미드필더처럼 활용되었습니다. 뮌헨이 아쉬운 건 득점이 없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홀슈타인은 분명 강등 위기 상황입니다. 0대1로 밀린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0대1로도 만족하려는 듯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계속 역습만 노린 건데 뮌헨의 패스 플레이가 너무 강하면서 점유율은 80% 가깝고 김민재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역습도 되지 않고 총체적 난국인데 뮌헨의 일방적인 공격에도 추가골이 나오지 않다가 전반 추가 시간 끝나갈 무렵에 케인이 헤더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케인은 분데스리가 리그 50번째 경기 출전인데 경기당 진짜 한 골급의 대활약 중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이기도 합니다. 전반에 미네는 점유율 78%였고 슈팅은 10개 중에 2골이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60개 패스 중에 59개를 성공하면서 98%의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평점은 전반인데도 7.4였습니다. 미넨의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였고 미넨이 얼마나 더 많은 골을 넣는지 김민재가 또 골을 넣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초반부터 미넨의 득점들이 터집니다. 케인이 또 헤더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했고 후반에 올리사와 교체 투입된 그나브리도 득점을 성공하면서 후반 10분도 안 돼서 4대 0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미넨 선수들 커리어를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겠죠. 일주일 후의 경기지만 어차피 이긴 거 김민재는 휴식하게 해줘도 좋을 텐데 케인을 교체해줬습니다. 그리고 코망, 파블로비치까지 교체했습니다. 이후에 아쉽게도 김민재와 그나브리의 호흡이 좋지 못하면서 미넨은 실점을 했고 4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도 1실점만으로도 선수들이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민재 패스 속도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미넨의 득점이 폭발하면서 김민재 활약이 가려워질 수 있는데 홀슈타인 킬은 도르트문트에게도 4골을 넣으면서 이겼고 레버쿠젠 원정 경기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거뒀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 경기 상황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김민재를 쉬게 해주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전폭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죠. 김민재가 아니면 실점할 수 있다. 김민재는 최근 팬투표에서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매드풋볼에서 SNS를 통해서 베스트 수비 투표가 있었는데 매체에서 뽑은 후보는 리버풀의 반다이크, 아스날의 살리바, 레알 마드리드의 리디거, 그리고 미넨의 김민재였습니다. 3명 모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세계적인 센터백들인데 여기에 한국 김민재가 포함되어 경쟁한 것이고 약 1,5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김민재가 득표율 63%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미 2달 전에도 국제스포츠연구소에서 올 시즌 최고의 센터백 10인을 선정했는데 뽑혔고 91.1을 부여받으면서 반다이크, 디아즈보다 높았습니다. 김민재는 30경기 출전에 2,500분을 돌파했고 득점도 3골이나 넣었습니다. 또한 통계매체 데이터 MB도 지난달 14일에 김민재가 90분당 최다 패스, 90분당 공격지역 패스, 90분당 짧은 패스, 90분당 파이널 서드 진입 패스, 최다 전진 패스 등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MB는 특히 90분 단위가 아닌 이번 시즌 5대 리그 센터백의 전체 전진 패스에서도 김민재가 613회를 기록해서 1위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민재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김민재에게는 리그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목표가 됩니다. 16강 직행을 했어야 했는데 조별리그에서 아쉬운 결과를 내면서 2주 후에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상대는 셀틱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16강 진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넨은 홀슈타인 킬을 상대로 긴장이 풀렸는지 후반 막판에 2골을 실점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4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레버쿠젠과 9점 차로 벌려놓고 단독 1위에 올라있게 되었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이 진짜 어디까지 나올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